2025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70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31.4%였습니다. 10명 중 3명입니다. 나머지 7명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분들 중 객관적으로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로 불행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대로 행복하다고 답한 31.4%의 어르신들을 분석했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재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성공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건강 상태도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순간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31.4%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남 거창에 사시는 79세 강태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습니다. 38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고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달력에 아무 일정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첫 달은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됐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좀 나가요.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에 강태수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는 거 뭐가 나쁘냐고.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냥 어디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38년 동안 회사가 그것을 다 정해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강태수 할아버지를 집안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는 동네 슈퍼에 우유를 사러 나갔습니다. 슈퍼 앞에 낡은 의자가 하나 있었고 거기 앉아 계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82세 박노인이었습니다. 어이, 이 동네 사람이요? 강태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 골목 안에 삽니다. 그럼 왜 이제 보이요? 매일 거기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강태수 할아버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노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옛날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쌓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강태수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박노인을 만나야 하니까. 1년이 지나자 두 분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아침 대화 친구가 됐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슈퍼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슈퍼 앞에는 매일 아침 5분이 모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가 이 모임을 만든 셈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우유 사러 나갔다가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강태수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팔자 좋아요. 왜냐면 그때는 가야 해서 갔는데 지금은 가고 싶어서 가거든요. 슈퍼 앞에 가고 싶어서 아침에 눈이 떠져요. 그게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가야 해서 가는 삶과 가고 싶어서 가는 삶. 그 차이가 팔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당신의 아침은 어떤 아침인가요? 일어나야 해서 일어나는 아침인가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아침인가요? 만약 아직 일어나고 싶은 이유가 없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딱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 가고 싶은 곳 하나를. 슈퍼도 됩니다. 그 작은 곳이 강태수 할아버지처럼 당신의 아침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76세 윤정자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3년 전까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65세에 암으로 세상을 떴고
큰아들은 사업이 힘들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처지고 몸은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었습니다. 노인정에 나가면 친구들이 손주 이야기, 남편과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78세 최할머니였습니다. 윤정자 할머니가 그날따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없는지. 그 말을 들은 최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에 밥 드셨어요? 네, 먹었죠. 오늘 여기 걸어서 오셨어요? 그럼요. 지금 저랑 이야기하고 계시죠? 윤정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팔자 좋은 거예요.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작년에 2달 입원했었어요. 그때 이 3가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윤정자 할머니는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 그게 팔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한테 있는 것이 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먹을 밥이 있었습니다. 걸어 다닐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나눌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있었는데 없는 것만 보고 살았던 겁니다. 지금 윤정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최할머니가 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없는 것을 보면 끝이 없어요.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충분해요. 그날 이후로 나 팔자 좋은 사람 됐어요. 있는 것을 보는 눈. 그것이 팔자를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3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82세 이봉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는 것입니다. 거기서 1시간을 보냅니다. 무엇을 하냐고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강아지가 지나가면 강아지를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가면 아이들을 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유모차 안아기가 이봉수 할아버지를 보고 방긋 웃은 겁니다. 그 엄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애가 할아버지 보고 웃네요. 이봉수 할아버지가 아기한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기가 또 웃었습니다. 그 엄마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아기가 이봉수 할아버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다 할아버지가 보이면 발을 동동거렸습니다. 이봉수 할아버지는 그 아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 2시에 공원에 나옵니다. 그 아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봉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2년을 살았는데 아기가 나를 알아보고 발을 동동거릴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 아기한테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82세 할아버지가 누군가한테 필요하다는 게 그게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82세 할아버지를 매일 오후 2시에 일어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스스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2.8배 높았습니다. 팔자 좋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요? 만약 그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 보세요. 당신이 전화했을 때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사시는 74세 박정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등이 굽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면서 농촌에 혼자 남았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오면 반가웠지만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 반가움만큼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남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봄 씨앗을 심을 때마다 자식들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이 고추는 큰딸 것, 이 토마토는 작은아들 것, 이 오이는 막내 것.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 혼자만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고추가 빨갛게 익었습니다. 토마토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자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해서 자식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큰딸한테는 큰딸 이름 붙인 고추를, 작은아들한테는 작은아들 이름 붙인 토마토를.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작은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올해 토마토가 유독 달았어요. 뭘 다르게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토마토에 내 이름 붙여놨거든. 내 생각하면서 키웠어. 전화 너머에서 작은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정남 할아버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전화를 붙잡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박정남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팔자 좋아요. 왜냐면 자식 생각하면서 농사지을 밭이 있으니까요. 자식 이름 붙인 작물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행복이 공짜예요.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아무도 못 빼앗아가는 행복. 그것이 진짜 팔자 좋음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봐도 될까요? 당신한테 아무도 못 빼앗아가는 행복이 있으신가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자식도 아닌 순전히 당신 마음 안에 있는 행복.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지금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게 있다면 당신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77세 김순예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1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 둘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혼자 사는 법을 배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동네 복지관에서 수묵화 수업이 생겼습니다. 별 기대 없이 들어갔습니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붓을 쥐어줬습니다. 먹을 찍어 종이에 선 하나를 그어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삐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붓이 종이에 닿는 그 느낌, 먹 냄새. 그 10초 동안 남편 생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붓과 종이와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 10초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수업에 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김순예 할머니의 집 벽에는 할머니가 직접 그린 수묵화가 20점 넘게 걸려 있습니다. 대나무, 매화, 난초 모두 할머니 손으로 그린 것들입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딸이 그 그림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멋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 말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남편 가고 나서 알았어. 남편이 떠난 후에 자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77년 인생에서 가장 늦게 발견한 자신의 재능이었습니다. 김순예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팔자 좋아요. 77살에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늦었다고요? 안 늦었어요. 아직 살아있는데 뭐가 늦어요. 붙드는 날이 기다려지는 한나는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77세에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것이 팔자 좋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른 채 죽는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는 어디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김순예 할머니는 77세에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이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 안에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것을 발견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엔 씁쓸하지만 끝에는 따뜻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80세의 조병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공장을 운영했고 직원도 많았고 집도 2채였습니다. 자식들을 다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70대 중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보증을 섰다가 재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집 한 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조병철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장님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작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네가 된 것 같아서요. 6개월 동안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나랑 같이 나가요. 동네 노인정에 한 번만 가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국 따라 나갔습니다. 노인정에 들어섰습니다.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가 예전에 공장을 했는지, 집이 2채였는지, 재산이 줄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새로운 어르신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 이 동네 삽니다.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조병철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조금요. 그럼 한 판 두실래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바둑 한 판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2판을 두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병철 할아버지는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재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는데 하루가 가벼웠습니다. 바둑 한 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조병철 할아버지는 노인정 바둑 고수로 통합니다. 매일 오전에 노인정에 나갑니다. 이기면 기분 좋고 지면 서력하고 싶어서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분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산 줄었을 때 내 팔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때 이후로 더 팔자 좋아졌어요. 왜냐면 그전엔 사장님 소리 들으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둑 이기는 맛으로 살거든요. 그게 더 재미있어요. 진짜로요. 잃은 것이 오히려 진짜 것을 찾게 해줬습니다. 내려놓음이 팔자 좋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긴 유배 생활 끝에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많이 가졌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잃고 나서야 보였다. 그것들이 진짜였다. 조병철 할아버지가 바로 이것을 살아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바둑 한 판의 즐거움, 노인정 어르신들과의 웃음이 가진 것이 줄고 나서야 비로소 보인 겁니다. 그것들이 진짜였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73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골목을 청소합니다. 혼자서요. 시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5년 전부터 혼자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골목 청소를 합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골목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매주 청소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자 어떤 집에서 감사하다고 음료수를 내왔습니다. 2년이 지나자 함께 청소하겠다는 이웃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에 3명이 함께 청소합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혼자 시작한 것이 셋이 됐습니다. 이정숙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나가는 이유가 필요했어요. 혼자 사니까 나가는 이유가 없으면 집에만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에 청소하기로 했어요. 그게 화요일에 나가는 이유가 됐어요. 나가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청소가 동네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쓸고 난 골목이 깨끗해지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뭔가를 한 거잖아요. 73살이어도
이 골목에 내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팔자 좋은 거 아닌가요? 내가 한 흔적이 남는 것. 내가 한 흔적이 남는 것. 그것이 팔자 좋음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당신도 오늘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흔적이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 줍기. 그 작은 흔적들이 쌓여서 당신의 팔자가 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84세 송명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도 잘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줬습니다. 그게 미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80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조금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송명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평생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직접 말하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80평생 그런 말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셋입니다. 편지를 3통 썼습니다. 각각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큰아들한테는 어렸을 때 야단만 쳤던 것이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딸한테는 시집 보내던 날 한마디도 못해줬던 것이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작은아들한테는 공부 못한다고 타박했던 것이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우편으로.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송명수 할아버지는 80년 묵은 것이 녹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나 안 예뻐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구나. 그 말에 송명수 할아버지도 울었습니다. 작은아들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공부는 못했어도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통화들 이후 송명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혈압도 안정됐고 훨씬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8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어요. 송명수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4년을 살았는데 80세에 처음으로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편지 한 통이 내 남은 팔자를 바꿨어요. 그전엔 이 말이 가슴에 막혀 있었거든요. 말하고 나서야 숨이 쉬어졌어요. 막힌 게 뚫리니까 팔자도 뚫리더라고요. 막힌 말을 꺼내는 것. 그것이 팔자를 뚫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막혀 있는 말이 있으신가요? 오래 못한 말, 해야 하는데 어색한 말. 편지도 됩니다. 문자도 됩니다. 그 말을 꺼내는 날, 당신의 팔자도 뚫릴 겁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한미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3년 전부터 매일 일기를 씁니다. 특별한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팔자 좋았던 것 3가지를 적는 일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팔자 좋았던 것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비가 안 왔다. 오늘 무릎이 많이 안 아팠다. 오늘 텔레비전이 잘 나왔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버스 아저씨가 기다려줬다. 오늘 마트에서 10일 행사를 했다. 오늘 딸이 카톡에 하트를 보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3가지가 넘기 시작했습니다. 팔자 좋은 것들이 눈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 할머니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하루인데 전에는 불만이 많이 보이던 하루가 이제는 감사한 것이 많이 보이는 하루가 됐습니다. 뇌가 팔자 좋은 것을 찾도록 훈련된 겁니다.
한미자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기 쓰기 전에는 하루가 다 똑같았어요. 그냥 또 하루 지나가는 거. 그런데 일기 쓰고 나서는 하루가 달라요. 오늘 팔자 좋은 게 뭐였지 찾게 되거든요. 찾으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팔자 좋은 날이에요. 찾으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팔자를 만듭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종이 한 장에 딱 3가지만 써보세요. 오늘 팔자 좋았던 것 3가지. 작아도 됩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그 3가지를 쓰는 순간 당신은 팔자 좋은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2025년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발표 자료에서 이것이 숫자로도 확인됐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6개월 후 우울감 수치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39% 낮았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은 31% 높았습니다. 일기 한 줄이 우울증 약보다 강했습니다. 수면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짜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가장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이야기 전체가 하나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시는 86세 백수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바쁜 분이기도 합니다. 왜 바쁠까요? 이 할머니는 마을에 경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누구네 손주가 태어났다고 하면 미역국을 끓여갑니다. 누구네 집에 초상이 났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반찬을 만들어 갑니다. 왜 이렇게 사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86년을 살다 보니까 알았어요. 내가 받은 것을 세어보니까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더 줘야 해요. 빚진 게 많거든요. 86년을 살면서 받은 것이 준 것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더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86년을 살고도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백수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팔자 좋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아직 줄 수 있는 사람이 팔자 좋은 거예요. 받기만 하면 초라해요. 줄 수 있으면 당당해요. 나는 86살인데도 아직 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 팔자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줄 수 있는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미소 하나, 손 하나 잡아주기. 그것들이 이미 충분한 나눔입니다. 그 나눔이 있는 한 당신은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숫자로 돌아가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 31.4%.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수 할아버지처럼 가고 싶어서 가는 곳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자 할머니처럼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봉수 할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박정남 할아버지처럼 아무도 못 빼앗아가는 행복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순례 할머니처럼 기다리는 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병철 할아버지처럼 내려놓음 뒤에 진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처럼 내가 한 흔적이 남는 것이었습니다. 송명수 할아버지처럼 막힌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한미자 할머니처럼 매일 팔자 좋은 것을 찾는 눈을 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수님 할머니처럼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지금 당신에게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31.4%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하세요. 오늘 팔자 좋았던 것 3가지를 떠올리면서 눈을 감으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늘 살아 있었다. 그 3가지를 떠올리면서 잠드는 사람과 오늘 못한 것,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잠드는 사람의 내일 아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팔자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어떻게 눈을 감느냐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친구분께, 혼자 사시는 이웃분께 이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팔자를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분이 누구였는지, 슈퍼 앞 바둑 할아버지였나요? 자식 이름 붙인 토마토 할아버지였나요? 아니면 86세에도 줄 게 있다고 하신 백수임 할머니였나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지금 팔자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께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